정희는 메모지를 한 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메모지에는 짧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종합검진, 예약, 가격, 위 내시경은. 정희는 그 글씨들을 오늘 하루 내내 몇 번이나 꺼내봤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정희는 자기 몸 이야기를 오랫동안 미뤄온 사람이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아프면 그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라는 말을 조금 덜 믿게 됐다. 그때는 늘 오긴 오는데 대부분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얼굴로 오니까. 정희는 한국병원 건물 앞에 섰다. 병원은 늘 밝았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밝아야 하는 곳이라서. 정희는 유리문 너머를 한번 보았다. 나처럼 붐비진 않았지만 완전히 텅 빈 것도 아니었다. 늦은 시간이라 접수창구 불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걸음을 재촉하는 얼굴이었다. 정희는 그 얼굴들을 보며 자기만 여유롭게 서 있는 것 같아 괜히 어깨를 조금 움츠렸다. 정희는 자동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익은 소독약 냄새가 이번엔 덜 낯설었다. 정희는 그때의 문을 떠올렸다. 문 앞에서 멈췄던 밤, 로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밤. 정희는 오늘도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다. 다만 오늘은 봉투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메모지를 들고 왔다. 그 차이가 정희에겐 컸다. 로비는 넓고 정돈돼 있었다. 접수 데스크 쪽 모니터는 꺼져 있고 안내 표지판만 환했다. 정희는 표지판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종합검진센터, 건강검진 상담. 그런 글자들이 보였지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건물 안쪽이었다. 정희는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안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췄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괜히 길을 잃을 것 같아서. 정희는 병원에서 길을 잃는 걸 싫어한다. 병원에서는 길을 잃는 순간 사람을 더 작게 만들기 때문에. 정희는 로비 끝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찾았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는 이미 정리 중이었다. 직원이 의자를 밀어넣고 서랍을 닫는 소리를 냈다. 정희는 그 앞에서 순간 발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죄송한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건강검진 상담이요. 예약을 어디서 해야 하나 해서요. 직원은 시계를 힐끗 보고 정희를 다시 봤다. 검진센터 상담은 오늘은 마감됐어요. 내일 오전에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직원은 친절하게 덧붙였다. 전화로도 예약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정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한 발 물러섰다. 물러서면서 정희는 자기 가슴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다. 또 내일. 정희는 늘 누군가에게 내일을 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자기에게서 내일을 받았다. 정희는 그게 조금 서글펐다. 서글퍼서 화가 나지는 않았다. 정희는 이런 감정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미뤄진다. 정희는 메모지를 꺼내 구겨질까봐 손바닥으로 펴주었다. 그리고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정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걸 헛걸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정희는 로비 한쪽에 놓인 검진 안내 책자를 하나 집었다. 책자는 얇았고 글씨는 촘촘했다. 정희는 책자를 넘기다가 가격표 같은 숫자들에서 눈을 떼었다.
숫자를 보면 마음이 위축되는 날이 있다. 정희는 오늘이 그런 날인 걸 알았다. 정희는 책자를 덮었다. 책자를 들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건 좋았다. 정희는 책자를 든 채 출구 쪽으로 걸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로비 한쪽으로 끌렸다. 경비실 쪽이었다. 정희는 그걸 바로 알아차렸다. 정희는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요즘은 숨기기가 어렵다. 정희는 경비실 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안내 표지판만 보며 그대로 걸어나가려 했다. 그런데 로비 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표지 하나가 정희 눈에 들어왔다. 분실물 문의, 경비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한 번 더 멈췄다. 정희는 멈춘 채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너 때문에 온 거야. 그 말이 맞았다. 맞는데도 정희는 발이 아주 조금 경비실 쪽으로 기울었다. 기울었다가 다시 곧게 섰다. 정희는 그 짧은 흔들림이 자기 안에서 커지는 걸 느꼈다. 정희는 혹시 아직 이라는 생각을 끝까지 이어붙이지 않았다. 생각을 끝까지 이어붙이면 행동이 따라올 것 같아서. 정희는 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경비실 안에서 익숙한 단어가 들렸다. 공원 벤치에서.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멈췄다. 정희는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비 아저씨가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정희가 아는 모양. 얇은 비닐봉투. 정희는 숨을 삼켰다. 얼굴을 정확히 보지 않아도 정희는 알 수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받자마자 봉투를 열어보려다 멈췄다. 열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식이었다. 그는 봉투 안쪽을 한번 보고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려다 또 멈췄다. 손이 봉투를 놓치지 못했다. 잠깐 들고 있다가 그제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정희는 그 동작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사람은 익숙한 동작을 할 때 가장 사정이 많이 묻어난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어떤 분이 주워오셔서요. 공원 벤치에 놓여 있었다고.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다. 그 짧음이 늘 그랬다는 듯 자연스러워서 정희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남자는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 다음에 남자의 눈이 로비를 훑었다. 훑는다고 해서 사람을 찾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냥 누가? 라는 질문이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눈빛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정희 쪽으로 왔다. 정희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눈이 마주쳤다. 딱 한 번. 길지 않았다. 길지 않았는데 정희는 그 짧은 순간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걸 봤다. 아는 사람이라는 표정이 아니라 아는 공기라는 표정. 남자는 정희를 본 채로 한 박자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손을 들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정희는 그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게 정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사였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남자는 주머니 위로 손을 얹었다. 마치 그 안에 든 것이 안전한지 다시 확인하듯. 그 손이 오늘은 조금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 떨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으려 했다.
정희는 그저 급한 사람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걸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만 또렷하게 받아들였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경비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정희는 그 말이 로비 어딘가에 남아 자기 쪽으로도 흘러오는 것 같았다. 남자는 돌아섰다. 그가 걷기 시작하자 걸음이 빠르게 붙었다. 정희는 그가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출구 쪽으로 향하는 걸 보았다. 아마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처럼. 정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자기 마음이 자꾸 따라가려 할 것 같아서. 정희는 책자를 가슴 쪽으로 당겼다. 책자 모서리가 외투에 닿아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정희를 다시 현재로 끌어왔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 번 숨을 내쉬었다. 숨이 길었다. 정희는 자기가 왜 숨을 길게 내쉬는지 알 것 같았다. 분실물은 돌아갔다. 그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정희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았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뭘 한 거지? 봉투를 맡겼고 돌아가는 걸 봤고 눈이 마주쳤고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닌 느낌. 정희는 그 느낌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희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밖 공기가 차가웠다. 정희는 그 차가움이 좋았다. 차가움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 정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기 마음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다. 정희는 걸었다. 병원 불빛이 뒤로 멀어졌다. 정희는 주머니 안에 메모지를 떠올렸다. 내일 오전. 정희는 내일이 오면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자기에게 물어보았다. 정희는 대답을 미리 만들지 않았다. 대답을 미리 만들면 또 미루게 될 것 같아서. 정희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닫자 집 안의 공기가 금방 조용해졌다. 정희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불을 켜는 손이 오늘은 조금 느렸다. 물이 끓는 소리를 기다리며 정희는 아까의 눈맞춤을 떠올렸다. 짧았고 말은 없었고 그런데 분명히 남았다. 정희는 컵을 꺼내놓고 속으로만 한번 정리했다. 선을 넘지 않았어.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바로 다른 문장이 따라왔다. 선을 넘지 않은 게 맞나? 정희는 그 두 문장을 서로 싸우게 두지 않았다. 오늘은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도 괜찮았다. 주전자가 울었다. 정희는 컵에 물을 따랐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정희는 그 김을 보며 내일을 한번 떠올렸다. 내일은 경원 때문에 올까? 아니면 그 눈맞춤 때문에 올까? 정희는 둘 중 하나로만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내일은 내일의 이유로 오자.